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12월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국에 예상대로 금리 인상 50bp가 나왔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놓고 산타가 되기 싫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은 12월 FOMC 회의 성명서에 문구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면서 다만 내년도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향 조정됐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금리 중앙값이 5.1%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기업 실적 전망을 좀 볼까요? 내년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들은 긴축적인 환경에서 고군분투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반도체라고 합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조정치 하향은 이 구분응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이익 추정치가 선방을 했지만 못 올랐던 업종에 대한 순환매를 주목해보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헬스케어, 2차 전지, 조선, 디스플레이, IT, 가전, 자동차를 압축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장 또 남아있는 이번 한 주 어떤 전략 필요할지 세 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산타 가면 벗은 스크루지 파월. 최태규 전문가 캔들은 속이지 않는다. 윤겸 전문가 파월의 여지와 여운. 파월 이야기와 캔들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신상원 전문가 산타 가면을 벗은 스크루지 파월인데요. 스크루지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또 미국에서 볼빈 자산운용의 대표분이신가요? 그분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기대감으로 큰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당연히 아니어도 일단 파월이 말을 좀 예쁘게 산타처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역시 파월은 원웨이, 마이웨이를 가는 아주 단호한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산타 랠리는 정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산타 가면을 얼마 전에 썼었죠. 그리고 속도 조절 얘기해서 우리가 다 와 산타가 벌써 온 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보면은 스크루지 같은 그런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의외로 또 잘 버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걸 또 이제 항상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75만 남은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럼 이제 다 쓰겠구나. 그 스크루지가 그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75는 내년에 끝나겠구나. 그래, 우리 어차피 내년까지 기대 안 할래. 어차피 경기도 안 좋고, 침체로 가던, 둔화를 가던. 그러면 이거를 좀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악재는 점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매파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급락처럼 가는 것처럼 하더니 막판에는 또 다시 올리면서 혼조세로 좀 보이다가 이제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하락이어도 그렇게 충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도 어느 정도 그렇겠지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속도보다는 일단은 앞으로는 그 유지 기간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내 계속 5.1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6.1, 7.7대까지도 얼마 전에 매파적인 위원 입에서는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5.1 정도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저는 솔직히 생각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지만 이제는 헤쳐나가야 될 것만 대응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루한 박스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지루하다고 해서 너무 또 힘 빠지지 마시고 지루한 박스장이라면 그게 단단해지는 박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투자자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 원전 계속 나옵니다. 또 이전 정부 정책을 좀 바꾸겠다고 한 거는 대통령께서
후보 때부터 계속 공언을 한 건데 이거와 맞물려서 좀 수출들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곳을 찾아갑니다. 얼마 전에 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갖고 저도 바다 멀리를 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 한전 KPS나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반응이 나와요. 뭐 에너토크 또 보성파워텍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숨죽였다가 이런 시장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터키가 아니라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죠. 40조 수출을 이제 추진하겠다 해서 이제 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뭐 MOU도 이거를 맺은 건 아니지만 아마 새해에 좋은 소식들이 원전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어제 신한울 1호기는 이제 준공해서 뭐 가동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얘기가 계속 이제 지금 이 시장에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좀 위드 코로나를 섣불리 푼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좀 약간 문제점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래서 아마 감염이 좀 폭증하고 또 중국 특성상 체제의 특성상 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발열자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감기약, 뭐 발열제, 뭐 항생제 이런 취급하는 제약사들의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아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그러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 해석을 해보면 우리께 글로 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투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또 환자 급증으로 경제가 좀 다시 위축될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 관련 종목들 살펴볼 때도 그런 점은 항상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재밌게 볼 거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위드 코로나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아까 앞전에 이제 앵커님이 잠깐 언급을 해줬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목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우려에도 여행객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대만 여행객이 뭐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다시 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여행객들도 또 우리나라에 좀 유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광 관련,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좀 살짝 우울한 얘기지만 모든 것이 지금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내 종목들 잘 안 올라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실생활의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대부분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올해도 뭐 과자값부터 라면값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 뭐 의류값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대요.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뭐 감성코퍼레이션도 아까 오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가격을 20% 오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종목을 이런 인상 소식에도 종목을 살펴보면 없어서 못 파는 뭐 이런 말이 좀 꼬이는데요. 이렇게 좀 약간 레벨이 위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품목들은 잘 팔릴 겁니다. 그런 품목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은 이왕 살 거, 3개 살 거를 하나를 좋은 거 사는 심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뭐 저도 올 때 보니까 눈이 좀 오고 그러는데 대설도 예보가 됐고 그다음에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관련주 그다음에 이 제설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염화칼슘을 만드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몇 개 있는데 반응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눈도 치우고 따뜻하게 난방도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어제 이미 염화칼슘을 길에 많이 뿌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태경BK가 어제 살짝 좀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아마 얼마 전에 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좀 거래 없이 떨어지다가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 염화칼슘 뿌리는 걸 보고 종목이 올라간 거 아닐까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뭐 백광산업이라든가 뭐 OCI 그다음에 뭐 대동공업은 이제 눈 많이 오면 이제 농기계인데 눈 제설 작업할 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살짝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결국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한된 모습을 이어나갑니다. 양대 지수 지지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좀 강한 양봉을 보였었지만 지금 양대 지수는 조정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이 좀 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금리를 얼마나 더 보폭을 크게 넓히느냐에 대한 걱정은 끝났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뭐 거짓말 하지는 않죠. 고강도 긴축에서 선회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데, 다만 이 긴축 기조가 계속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금리를 쉬이 낮추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게 지수의 하락 요인, 큰 뭐 어떤 충격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시장에서 긴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박스권의 지루한 움직임이 내년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원전부터 시작해서 또 코로나 확산, 수혜주, 중국 쪽의 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혜주와 또 여행, 그리고 한파 관련주까지 꼽아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제한된 움직임에서 종목의 움직임은 이어집니다. 순환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행주, 실적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여행주에 대해서 관망, 매도 의견이시면 빨간불 주시죠. 올 겨울, 그리고 내년 설 연휴, 여름까지 해외여행 계획 여러분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지표들 한번 잘 살펴보시죠. 또 다른 주변에는 혹시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분 한번 의견 만나보도록 하죠. 여행주, 실적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 신상원 전문가시고요. 중립의 의견을 윤겸 전문가가, 최태규 전문가는 관망과 매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우선 여행 관련해서 한알용 OTT 부분이 이제 빗장을 열었다는 게 좀 청신호일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어려웠던 여행 업계들이 기지개를 펴고 항공편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고금리, 국내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때문에 다들 지금 아파트 이자 끼기도 바쁘고 유지하기도 좀 급한데 당장 급하게 여행 떠날 수 있는 여력과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 아주 그리 많지는 않겠죠. 있는 분들은 또 즐기시러 그동안 억눌렸던 걸 풀러가실 수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 빗장도 열리고 여러 가지 환경은 갖춰지고는 있으나 시간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 실적으로 보여주고 실적주로 나타나기에는 좀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노란불을 눌렀습니다. 네, 여행주가 가기엔 아직 환경이 설익었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여행 항공주 관심 없으세요? 특히 여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없고요. 특히 잘 보시면 분명히 고금리에 고물가, 그럼 경제가 침체되면서 문제가 될 거야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들 가려고 하는 부분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 금리가 더 올라가고 경제가 더 어려워졌는데도 과연 주머니에 있는 돈 갖고 여행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냐라고 했을 땐 오히려 내년도 한 번 정도는 더 이쪽 여행 섹터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오케이, 거기서 또 저점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냥 네임밸류만 보고 하나 투어니까 모두 투어니까 그냥 살아날 거야 라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10년 주기로 보면 대기업들도 없어지는데 하나 투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대표가 듣는다면 미안하지만 예예요, 예. 만약 하나 투어가 없어진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진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소비를 확 닫아버리면 여행 내가 봤을 때 못 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기업들이 살아남아 그때가 오히려 저는 매수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여행주가 완전히 생존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모든 기업의 CEO분들, 대표분들 다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실 건데요. 경기가 참 어렵고 내년도에 또 불확실성이 큽니다. 현재 남아있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면서 경기 침체의 역습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채팅창에서 레제비츠님께서 파월 연준 의장 흰 수염 붙이기 싫었던 듯이라고 글 남겨주셨더니 제롬 양파월님께서 오셔서 sorry라고
미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님 대신해서 와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예, 신상훈 전문가님이 시황을 적중해 주셨어요. 사실은 파월 연준 의장 그때 발언 나왔을 때 이미 산타 왔다 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코멘트 해주셨었거든요. 네. 여행주에 대해서는 또 초록불의 의견 주셨는데 항공주까지 한번 범위를 넓혀볼까요? 네. 저는 이제 여행주 저도 부정적으로 좀 봤었죠. 그러니까 한 9월, 10월에도 그때 리오프닝 할 때도. 근데 제가 이제 한 두어 달 있다 보자. 그리고 아마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떨어질 때도 없고 최악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의외로 잘 버티고 있는데 중국 노선도 그렇게 수익성이 나쁘지는 않대요. 근데 중국이 이제 개방이 이제 그 리오프닝이 제대로 되면서 그 중국 여객만 온다면 항공업계는 더 수익이 예전처럼 빵 터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돼 나갈 여지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이 항공업계가 그렇고 그다음에 여행 쪽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도 고환율이긴 하지만 1440을 본 사람들의 심리는 이 정도면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풀 게 여행인데 여행이라고 해서 뭐 미주나 유럽이나 이런 쪽을 함부로 못 갈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좀 뭐 지인 찬스를 통해서 좀 조사해 본 건데 지금 뭐 다낭이라든가 베트남의 나짱이라든가 점점 정상화되면서 모객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뭐 실제로 제 가족 중에서도 얼마 전에 다낭을 갔다 오기도 했고 저도 뭐 내년에 이제 오사카에 가보려고 예약을 하는데 호텔을 잡기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여건이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물론 아직 예전처럼 정상화된 게 100개였다면 그 100개를 한 번에 준비를 안 하고 50개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도 있지만 워낙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 그리고 물가나 뭐 환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일단 예전에 100명이 갔던 게 똑같이 100명 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금들도 다 올랐습니다. 오사카 같은 경우 30만 원 안팎으로 대형 항공사를 타고 갔는데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어느 정도 안 오는 거를 요금으로 다 컴프레치 되고 또 화물로도 또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2년 동안 준비한 항공사 여행사들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듣고 저도 또 그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돼서 이미 실적이 좋아졌을 때는 비행기는 이미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기 전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 상승 가능성을 보셨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 보면은 아마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라면 내가 어느 정도 구간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스스로. 여기 보이네요. 그럼 그 박스를 이탈하면 안 사면 되고 또 넘어가도 안 사면 되죠. 그 자기가 설정한 구간에서만 사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만약에 전저점을 깨버리면 일단은 가진 뭐 물량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전저점을 깰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전저점을 깨면 손절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파 관련주 가운데 도시가스 관련주 모멘텀 남아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주시죠. 이번 주에 두 분이나 관련주를 추천주로 가지고 와주셨고 한 분은 경동도시가스가 티켓은 아닌데 안 나왔지만 네? 굉장히 또 크게 10% 가까이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택규 전문가가 초록불, 윤겸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 노란불이신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그 경동과 도시가스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시세가 갑자기 나오면 한 번에 던지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가 최근 한 달간 보면은 가격대가 원자재 시장에서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파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거고 아직 겨울 제대로 시작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남아 있는데 대응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얌전히 가는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대응할 때 선별적인 대응을 좀 잘 하시라고 노란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주 선별 필요하다는 의견 노란불,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의 의견이었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겸 전문가, 파월의 여지와 여운. 매파적인 메시지로만 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까 전에 이제 그 신상원 전문가께서 파월 스크루지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또 파월 의장을 너무 밀어붙이면은 좀 부담을 줄 것 같아서 파월 의장이 어제 발언한 얘기 중에서는 또 여지를 좀 남기고 여운을 좀 그 어떤 좀 흔적을 보인 부분도 있어서 또한 이제 양면성이 있으니까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코멘트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번 달 CPI 이틀 전에 나온 지표가 좋게 또 나왔죠. 기대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와서 또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약간 또 환호를 질렀다가 또 일시적으로 또 환호를 질렀다가 도로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 좀 미증시가 펼쳐졌는데요. 어제는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좀 스크루지 역할을 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언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희망과 기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2월 다음 금리죠. 2월 달에 이제 발표할 금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지표를 보고 발표하겠다. 물론 이제 물가, 인플레, 정점과 둔화로는 지금 사실은 어제 매파적인 발표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아직은 정점에 왔고 CPI라든지 인플레가 약간 둔화됐다라도 이 부분이 이제 금리를 기대치, 시장이 바라는, 투자자가 바라는 그런 기대치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구나,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좀 판단이 쓰는 것 같고요. 여하튼 파월 의장이 2월 달 금리 부분을 이제 데이터를 좀 보고 방향을 잡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매파적인 스크루지 역할 대비해서 그래도 약간 시장에 여지와 여운을 남겨주는 약간 이제 말끝을 흐리면서 너무 또 시장에 충격을 줘서는 안 되니까요. 너무 이제 강공 드라이브도 좀 곤란하니까 그런 또 발언과 제스처 그런 이제 의사 표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뭐 역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제 뭐 어차피 0.5bp로 가지만은 표현에 있어가지고 조금 유화 제스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더 강한 발언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많이 좀 상실되고 꺾이고요. 투심도 약화된 부분. 이 부분이 또 이제 우리 증시에도 뭐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연관성이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당분간 올해 이제 연말에 이제 기대했던 이제 말씀까지 나왔던 이 산타랠리 크게 산타랠리는 조금 기대를 좀 접고 또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긍정론도 있습니다. 이 내년 2월 금리를 좀 약하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또 의견도 미 증시에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혼조되는 그래도 역시 혼란하고 투심은 좀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해서 약해지는 이런 부분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연말 연시가 이렇게 들썩일 수 없는 증시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좀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중국이 지금 방역 완화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민심을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뭐 민주화 요구라든지 그런 건 이제 뭐 얼마든지 뭐 명분을 삼아서 짓누를 수 있겠지만은 이 이제 역병 관련한 민심은 마구잡이로 뭐 이게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중국 당국도 할 수 없이 방역을 좀 풀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여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미비하고 뭐 제약 의학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제 그제 이번 주 막 제약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제약주 부분은 좀 더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약주, 제약주 관련해서 좀 더 종목 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 이제 중국의 30대 기업 이제 뭐 통신 5G 반도체 관련해서 막 규제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강공 드라이브 중국 때리기가 지금 시작되어 있고 이제 중국은 이제 WTO의 법정 테두리 내에서 제소해서 이익을 찾아오겠다고 좀 대립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5G 관련주 뭐 통신 반도체 이런 관련주들을 유심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계속 지금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도 오늘 뭐
무기 이제 체계를 갖추는 이런 부분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또 방산주들 또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러우 전쟁 장기화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갖다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겠다 요청이 있으니까 참 이게 언제 끝날 수 없는 연말 연시를 넘어가서 또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전쟁 장기화 이게 참 우려스러운데요. 계속 체크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0.5bp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4.5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요. 이제 금리 차에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증시가 또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 자금이 유탈하고 달러가 이탈하고 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니까요. 어차피 금리를 좋은 데 쪽으로 자금을 쏠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출 부분, 수입 부분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금리 격차를 좁혀갈지도 체크를 해보면서 연말 연시 대비하면서 이 금리차 부분이 증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이제 증시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염두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체크해봤던 국내 증시에서 봐야 될 건 역시 원전이겠죠. 원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터키죠. 옛날 트리키에라고 좀 이름을 바꾼 국가인데 트리키에 하면 좀 생소해서 이게 어느 나라 국가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터키죠. 40조 원 원전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언급드린 미중 그 무역 갈등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 또 연관되는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체크하면서 봤던 섹터는 원전, 방산, 반도체, 제약, 또 이제 아까 전에 언급 나왔던 이제 올겨울 한파, 대설 이런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 이런 이제 난방 관련 업체들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봤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은 충분히 더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겠다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년도에 물가가 낮아지면서 경기 침체도 피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연준이 정책에 성공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내다본 거죠, 재무장관이. 그런데 일단 더 보수적으로 연준 내부에서는 더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결국에 금리 결정 내년 초에 나올 것이고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2월 FOMC의 25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주목을 했습니다. 러우 전쟁 관련해서 이 패트리어트 지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결정이 되고 15일 정도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근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고 합니다. 강력한 무기이고요. 러시아 인프라 공격을 위해서 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미국이 이걸 지원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발표 여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연말에 원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연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질문이 나올까 봐 민심이 흉흉해서 취소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구성해 주신 포트폴리오 나머지 두 분은 마음에 드실까요? 윤겸 전문가 구성해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내년 연초를 대비하는 포트로 적합한지 나머지 두 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심 섹터인 원전, 방산, 반도체, 제약 이 네 가지 섹터로 내년 연초 장세에 대비하는 것 괜찮다. 수미양가 가운데 수우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점수별로 못 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죠. 이 네 가지 종목, 원전, 방산, 반도체, 제약으로 연초 포트폴리오 꾸려봐도 괜찮을지 아마 여러분들 고민 이거이실 것 같거든요. 네 종목으로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세 분 모두 초록불 제시해 주셨는데요. 높은 점수 나왔네요. 최태규 전문가님 수 주실 수 있나요? 다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누가 먼저 나오느냐 차이지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박스장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뺀 중소형주의 개별 장세, 올해 한 서너 달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장세가 내년도에도 이어질 거예요. 그게 원전이 될지 방산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결국 저점 만들어 놓으면 세력들이 거기다가 뉴스 터뜨려서 한 번씩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상장 폐지만 안 당하고 관리 종목만 안 되면 잘 품고 가세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네, 특히 이 네 가지 섹터 뭐 올라갈 만한 근거 충분하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 또 좋게 주시는 것 같아요. 신상훈 전문가님은요? 네, 윤 전문가님 팬이라 그것도 있고 지금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섹터는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실적 이런 거 빼고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들이 다 예쁜 명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볼 만한 매력들이 다 갖고 있고 또 정책하고도 연결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슈하고도 연결된 게 있고 이게 네, 한 번에 다 가느냐 돌아가냐 이 차이지 다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심과 함께 선택했습니다. 네, 정말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야 되는 이 구간에 사실 투자하시면서 좀 흥이나 재미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포트는 확실하게 확연하게 또 드러나는 쪽이 있습니다. 뭐 어떤 섹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모두 초록불이 나올 때가 있는데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네 가지 섹터 역시도 연초 포트로 괜찮다는 의견을 세 분 모두 제시합니다. 마지막 코멘트는 최태규 전문가의 코멘트인데요.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캔들은 속이지 않는다. 어떤 캔들 보여주실 건가요? 네. 일단 뭐 파월이나 CPI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기가 딱지가 들을 정도로 다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캔들 놓고 이야기했을 때 거의 다 맞아갔어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과연 최태규가 생각하는 이 캔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차트를 보면 미증시를 세 개를 그냥 한꺼번에 한번 놓아봤어요. 맨 위에가 다우존스고 밑에가 나스닥이고 그 맨 밑에가 S&P 50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내가 파란색을 하나 딱 거놨는데 이거는 CPI 발표하기 전날이에요. 그러면 CPI 발표한 날 보면 어때요? 다 고점이 나왔어요. 뭔 고점? 2달 전 10월 13일 날 시장 아주 개판 만들어 놓고 쭉쭉쭉 올라가면서 한번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조정 주고 다시 한번 고점 만들었다는 결국 CPI 발표하면서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시장에서 말했던 컨센서스보다 낮아. 그러면 더 가야 되잖아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신고가 나왔잖아요. 신고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윗꼬리 달고 음봉들이 팡팡팡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고점 나왔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결국 미국이 왜 못 갔을까? 어제 이미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뉴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 갈 거야. 지금은 그렇게 더 갈 거야 라는 쪽으로 배팅을 해서는 안 돼요. 결국 미증시 같은 경우 오늘 보면 대부분 어때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음봉이야. 그럼 얘네들은 추세상 일단 조정 들어오겠구나. 그럼 조정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올까? 네, 빨간색을 또 하나씩 그어놨어요. 이건 뭘까? 최근 들어서 이전 저점 자리. 이전 저점 자리. 일단은 여기까지는 얘네 내려오겠네. 장중에 터치를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오겠네.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좀 열어놓으세요. 그래 놓고 만약에 얘를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놓고 이제 우리 시장 것을 보면 딱 답 나와요. 자, 우리 시장 잘 보시면 이 2,500 여기서 쌍봉 맞고 툭 떨어진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2,400, 2,500 이 박스입니다 라고 했는데 2,400 깨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 2,400을 못 올라가요. 미국도 아까 그 빨간색 그 선을 깨고 내려가면 우리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여기에서 더 떨어질 거니?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희망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오늘 금투세하고 대주주 요건 요게 풀려버리면 일단은 내가 봤을 땐 요거 뚫고 올라가면서 한번 쓰리봉 만들 가능성은 있다. 미증시가 내일도 또 내려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개파랗게 해놓고 금투세 얘는 이 힘은 그닥 있지 않아요. 오히려 대주주 요건 요것이 여당은 100억, 민주당은 10억이에요. 절충해갖고 30억, 50억 나와. 저때도 얘기했지만
한 종목에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5천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이 2,400개가 넘는데 거기 일대주주 하나씩만 껴놔도 2명 넘으면 어떻게 돼? 그냥 거기서 대주주 퉁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시장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 니네 돈 잘 버는 애들 더 벌어. 지금 이 꼴이에요. 실질적으로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주주 요건 이거 해줘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놈의 주식시장 조금이라도 좀 가고 싶어. 그것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 대주주 요건 좀 완화해줘. 이쪽으로 지금 표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있는 놈들 더 벌게 해주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한 종목에 10억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30억, 50억으로 해주면 있는 것들 더 벌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주식시장이 좀 사는 게 그러니까 자꾸 연말만 되면 거기에다가 표가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거두절미하고 여튼 금투세하고 대주주 요건 요것이 완화되게 되면 우리 시장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미증시는 고점 만들고 조정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게 되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개로 인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해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미증시가 자꾸 떨어져.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이 있는데 그럼 올라갔다 윗꼬리 달고 올라갔다 윗꼬리 달면서 잘 가야 2,500이에요. 그럼 거기 가겠은 오히려 하방 쪽으로 방향 보는 게 맞고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023년도에까지 한번 제가 좀 길게 보게 되면 내년도 CPI하고 고용 이거에 의해서 막 웃었다 울었다 할 가능성 높아요. 만약에 지금 CPI가 7.1인데 내년 중순 1월 달에 CPI 했더니 7.2, 7.3 나와. 그럼 시장 하락합니다. 하락해요. 이 연준 물가 잡기 쉽지 않겠네. 솔직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물가가 뚝뚝 떨어지는데 아까 막 여행 가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물가가 떨어졌다는 걸 경험하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욱더 견조하단 말이에요. 그럼 연준이 여기서 눈치 보면서 금리를 이렇게 슬로우로 올려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더 긴 고통을 오랫동안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내년도 그래서 저는 박스가 결국 1년 갈지 2년 갈지 연준이 이렇게 눈치 보는 스탠스 취하게 되면은 긴 박스가 이어지고 결국 그 종착점은 한번 죽여버리는 장이 나왔을 때 좀 끝난다라고 봐요. 그거 안 나오면 1년이고 2년이고 박스 장세 계속 갑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 게 좋을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시장을 이겨나갈 건가라고 했을 때 시장이 박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대형주는 박스 하단에 왔을 때 시장이 일정 부분 올라가니까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고점 올라간 자리에서는 절대 건들지 말자. 두 번째,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또 원전 얘기 나오지만 결국 모든 테마들을 시장에서 이슈화할 수 있는 테마들 나 로봇 살 거야. 사세요. 한 번 사지 말고 두 번, 세 번. 그러면 걔가 수익 줄까요? 줍니다. 대신 좋은 기업으로. 신재생 사세요. 원전 사세요. 대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사게 되면 결국 내년 시장이 박스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모든 종목들이 수익 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렇게 박스장에서 아주 재밌게 강하게 갈 수 있는 것도 품절주. 시장의 유통 주식수가 100만 주에서 500만 주 밑에 있는 애들 한번 시세 그런 애들 나와요. 두 번째, 우선주들. 우선주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삼성 중공업 봤죠?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던 거. 우선주들의 장세가 나옵니다. 즉 소외주들이죠. 결국 이런 소외주, 우선주, 품절주 이런 애들도 시장에서 제대로 한번 수익 줄 거니까 그런 애들도 크게 못 사요. 왜? 얘네들은 거래가 없어. 그렇다 그러면 조금 사면은 아마 은행의 10배 이상의 수익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요. 끝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 코로나 지금 뭐죠? 이렇게 태우는데 벽지에 가면은 낙골당 줄이 섰대요. 어마무시하게 죽는 거지.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 자,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중국 같은 경우 이 코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내년 봄쯤 되면은 클리어할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내수 진작채까지 넣을 거야. 그러면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 겨울에 하락을 주게 되면 나는 내년 봄을 보고 봄 3, 4월 보지 말고 결국 2월 달부터 저점 나왔다라면 얘네들 한두 개 공략하게 되면 아주 매력적인 또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끝. 네. 최태규 전문가님 코멘트 보시면서 두둥님께서 최태규 전문가 멋있다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레제비츠님께서 지수가 하락폭이 커진다는 것. 1%까지 지금 지수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지수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저점을 지키면서 지금 조정을 겪고 있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좀 위축시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7%에서 한 반토막이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경기 침체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에 대해서 기대를 높이지 말라라는 것이 12월에 저희 강한 녀석들의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 가운데 정말 그 종목별 테마 장세 흐름들 세세하게 오늘 최태규 전문가가 짚어주셨는데요. 결론은 다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더 집중해서 볼 만한 쪽을 압축을 해주셨는데 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 가지 정도씩만 두 분이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섹터에서 좀 관심 가시는 쪽이 있으셨나요? 저는 모든 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다 모두 다 좋게 보고 항상 저도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복귀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우고 커닝 중이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제가 존경하는 최 선생님께서 멘트해 주신 부분은 뭐 동감하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의견 매 시간마다 주시니까 저도 참고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참고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소외되더라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 다만 너무 높이만 한 번에만 안 사면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코멘트 알아봤고요. 추천주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의 양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37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 전환해주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해주면서 7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이 튀르키예와 40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윤겸 전문가의 추천주죠. 보성파워텍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태규 전문가의 추천주 유비코스와 서진시스템을 포함한 5G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윤겸 전문가의 추천주죠. DNC 미디어 어제 15%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장중에 19% 넘는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2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고요. 대원시 미디어도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은 최태규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5G 관련주 서진시스템인데요. 이 서진시스템은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티켓을 획득하셨고 또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추천하신 종목이죠. 3분기 최대 매출은 물론 4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기축가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6,450원, 목표가는 18,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목표가를 뛰어넘어서 18,950원까지 올라주면서 15.2%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티켓 24장으로 단독 선두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고요. 윤겸 전문가님 내장적은 20장으로 2위로 달리고 계십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티켓 15장으로 3위로 달리고 계시고요. 마지막에 합류하셨죠. 최태규 전문가님 오늘 티켓 1장을 추가하시면서 9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 살펴봤고요. 오늘 추천주 리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티켓이 나온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한 장, 또 오늘 한 장 가져가시는데요. 붙여주시고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잘 보시면 이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가 좀 겹칠 때가 있고요. 뒤이어서 바로 좀 공략하시는 그런 움직임들 나올 때가 있는데 5G 통신 장비의 서진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공략으로 최택규 전문가가 또 성공을 해서 티켓이 나왔는데요. 15%의 수익률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리 차트 보면서 우리 갖고 계신 분들 공략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차트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장대 양봉 빵 쏘고 나면 제가 뭐라 했죠? 삼거래인 안에 쏘면 얘는 살아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가 오늘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선 하나 거놨는데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18,000원. 여기까지 눌림 주게 되면 오히려 여기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이 가다가 좀 눌림 주면서 이 자리 오게 되면 이거 사야 될까요? 때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2023년도에는 5G가 뭐 몇 차례 정도는 시장의 중심이 될 것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몇 달 전, 몇 주 전에 5G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듯이 이 5G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고 서진이는 5G 플러스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크게 실적도 계속 좋아졌던 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5G 통신 장비가 추가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으로 오전장 마무리해 볼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오이솔루션, 최택규 전문가 동방선기, 윤겸 전문가 일진파워입니다. 아까 나머지 두 분께 포트폴리오 점수 잘 받으셨던 윤겸 전문가의 원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진파워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일진파워를 좀 들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브리핑 말씀드릴 때 원전 흐름 상당히 지금 추세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당히 이제 그동안 좀 눌려왔는데 다시 한번 좀 일어설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제 원전주 중에서 이제 틈새 시장 공략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진파워를 들고 왔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하고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기기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진파워를 볼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원전, 실제 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기자재보다는 이제 원전 연구용 기자재를 많이 좀 더 생산하고 있다. 그쪽에 비중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소형 원전 모듈이죠. SMR 이쪽에 예전에 이제 프로젝트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 주력 기기 생산보다는 연구용 기기 쪽을 좀 더 진행하는 기업이라는 걸 좀 거기서 좀 색깔을 좀 보시고요. 이제 이 원전의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좀 틈새 시장으로 수급이 좀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 꾸준히 실적은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실적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12,000원대 바닥을 짚고 이제 한번 올렸다 다시 눌렸다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추세 전환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히 이제 모멘텀과 환경은 갖춰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가에 한번 진입을 부탁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통과해서 17,500원, 2만 원까지도 한번 좀 노려보면 어떨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듯해서 일진파워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원전에 쓰이는 기자재가 아니라 연구용 원전 쪽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진파워, 오늘 전략을 매수가를 종가로 주시면서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선 설정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의 오이솔루션, 5G 통신장비주 또 나왔는데요. 오이솔루션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요즘 5G가 삼성전자발 그 이슈 때문에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는데, 이 오이솔루션이 얼마 전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네, 상한가 시세가 한번 잠깐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이제 거래가 터진 거에 저는 좀 주목을 했는데, 실제 그날은 오이솔루션은 5G로 간 게 아니라 관계사 지분 투자를 했던 뭐 2차 전지 관련 이슈로 좀 오른 그런 효과가 나왔던 거고요. 대신 또 이 시세 좀 편승해 가는 흐름이 좀 있는데, 또 차트적으로만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광송수신 모듈 전문 생산업체
5G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유의사항을 한번 저는 단점도 말씀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5G 관련해서 업황이 좋아진다면. 예,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에서 얼마 전에 거래가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거래 없이 조금씩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고개를 들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진입가는 현재가에서 뭐 아래로 3분 아래에서 진입하면 되고 18,000원을 손절가로 잡습니다. 꼭 칼손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저도 솔직히 상당히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욕심 때문에 잘 못 팝니다. 내려갈 때는 미련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자동 매매 설정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늘 종목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오일솔루션 배터리 쪽에 투자 이슈가 있었다고요? 네네. 그 이슈가 확정인가요? 투자를 확정한 건가요? 뭐 시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전환사채. 그래서 네. 뭐 평가익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지금 5G가 같이 움직이니까 시세가 거래가 붙으면서 이렇게 또 주가적으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흐름에 있기 때문에 추천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솔루션이 생산하는 광트랜시버가 여러 가지 쪽에 들어가네요. 네. 뭐 AR, VR 쪽으로도 좀 들어가는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좀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일솔루션의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선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조선 기자재주, 최태규 전문가의 동방선기인데요.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2023년도에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적자 아니면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은 쪽은 이제 신재생, 풍력 쪽하고 조선 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 이 동방선기는 이 배관 쪽입니다. 배관. 그래서 그 조선 배관, 플란트 배관 이쪽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요. 2022년이 아니고 2021년도에 흑자 전환됐고 올해 흑자 늘어나고 내년도엔 더 확대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고요. 지금은 차트상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매력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월봉 보면 지금 자리가 어때요? 완전 바닥권에 있는 거죠. 자, 바닥권에 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윗꼬리를 단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윗꼬리 다는 건 뭐예요? 털고 나가는 거고 아래 바닥에서 윗꼬리 단다라는 건 뭐예요? 매집. 나 올릴게 니네 팔어. 나 올릴게 팔아.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어제 이틀 전에 고점해서 빠르게 갈 수도 있지만 이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얘 내가 봤을 때는 아마 한번 한 2,800원 이 정도 그 밑으로 해서 살 기회를 줄 거예요. 이런 거를 좀 길게 보시고 매수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마 적지 않은 수익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시초가 매수하고요. 그냥 짧게 3,500원 목표가 보고 손절가 2,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지간한 종목이 실적이 안 좋겠지만 이 종목은 올해부터 흑자 전환해서 내년에 흑자가 커지는 조선 기자재주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500원을 제시했습니다. 강한 녀석들 내일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래서 2대 스트롱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등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 오늘 또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네, 오늘 공개 방송 매일매일 이제 살펴볼 차트들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시장은 매일 확인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언급하면서 시장을 헤쳐나가는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예산 오늘 협상 마감 시연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치권에서 또 어떤 얘기 나올지 최태규 전문가 주목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죠. 계속 마감까지 뉴스 잘 살펴보시죠.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